네. 여기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버나 몇 번째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원리는 바로 얘네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미 CSS가 갖추고 있는 거죠. 이런 문법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미. 그래서 이제 몇 번째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또는 마우스 오버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가상 클래스라는 게 뭐라고요? 슈도 클래스라고도 한다. 슈도 클래스. 네, 슈도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네, 가상 클래스. 그래서 이제 마치 클래스를 준 것 같다고 해서 가상 클래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치 클래스를 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몇 번째 자식이다. 그러면은 여기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몇 번째 자식이라고 뭐 클래스라고 딱 써놓은 게 아닌데 만약에 진달래꽃 얘를 선택하고 싶으면 여기다 클래스를 주고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AAAA 이런 이름을 줬어. 그러면 AAAA 이런 이름으로 클래스를 불러주셔서 디자인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이런 걸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냐? 몇 번째 NTH child, first child, last child라고 이렇게 child가 자식을 얘기하죠. 자식. 이 말 자체가 자식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로 이미 문법이 만들어져서 first child, last child, nth child, n 여기 가로 안에다가 몇 번째라고 쓰는 건 여기에다 숫자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단 주의사항 같은 종류의 자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UL 밑에 LI밖에 못 오죠. 그러니까 UL 밑에 LI일 때는 그냥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NTH child, first child, last child를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요거는 섞여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 그래서 child를 못 쓰거든 이럴 때는요. 그래서 div 종류 중에 섞여 있으니까 얘네 종류 중에 몇 번째라고 해야 되고 얘네 em 태그 종류 중에 몇 번째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i 태그가 이렇게 띄엄띄엄 막 있는데 i 태그 종류 중에 몇 번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자식 선택을 할때 NTH child가 아니라 first of type. 타입이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소 타입 중에 요소의 첫 번째, 요소의 우리가 영어 맨날 이렇게 of 맨날 옛날 배웠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붙이는 거. 네. 그래서 요소의 마지막, 요소의 n번째. 그래서 n은 여기다 써주고. 그러니까 방식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first child, last child, NTH child 비슷한데 of type이라는 게 다르다. 요걸 이제 저희가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버시. 근데 A 태그의 이제 풀 패키지를 보면은, 링크, 비지티드, 액티브, 호버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실상은 비지티드하고 액티브는 그렇게 많이 세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 태그도 마우스 링크 걸렸을 때 링크보다는 일반적으로 A에다가 세팅을 많이 해준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팅을 저희가 해봤죠. 네, 글자 색깔 녹색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핫핑크로 바뀌게끔.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액티브 누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방문한 다음의 색깔 이런 것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저희가 주석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게 바로 이 진달래꽃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마우스 오버시. 이것도 가상 클래스라고 부르잖아요. 호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상 클래스? 자,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지.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클래스를 주고 디자인을 따로 준 것처럼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클래스가 on이라고 한 애는 디자인을 어떻게 해라? 라고 호버에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마우스가 올라가면 클래스 느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클래스가 탁 들어가면 그 클래스에 지정된 디자인으로 얘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마치 클래스를 준 것 같아 얘도. 그래서 가상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버도. 호버라는 것도 클래스를 마치 준 것 같다고 해서 가상 클래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상 클래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상, 그죠? 네, 클래스를 주지 않았는데 준 것 같아. 네,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쭉 어제 뭐
미션 하면서 이제 하나씩 뭐 첫 번째 퍼스트 차일드부터 해가지고 뭐 넣고 마우스 오버시는 어떻게 해봐라 이런 걸 어제 쭉 했는데 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했어요. 4번 이후에 li를 전부 세팅해보자 해서 이런 tilde 문법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몇 번째 자식이라고 딱 해놓고요. 몇 번째 자식 여기 몇 번째 자식이라고 딱 해놓고 요 몇 번째 자식 4 밑에 있는 li 그 tilde li 그러면 4번 이후의 자식들을 다 세팅하는 문법이 이거 tilde라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다중 형제 뒤에 있는 모든 형제를 다 선택해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궁서 오렌지 해가지고 쭉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디자인을 바꾼 게 바로 이 화면에서 이거 밑에 있는 얘네들이었어요. 오렌지, 그죠? 마우스 올라가면 이제 저희가 파란색으로 바뀌게끔 해놨는데 맨 마지막에가 지금 이제 여기 디자인이 지금은 바뀌어져서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가 디자인을 이제 우리 끝에 것도 디자인을 따로 주자 그래서 덮어쓰기로 마지막에 디자인을 적용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됐었어요. 어제 요 바디를 썼거든요. 여기다가 바디 바디를 썼더니 나왔는데 이걸 지우고 그냥 UL 밑에 파트 1 UL인데 클래스가 파트 1이고 그 다음에 li인데 last child 이런 구조를 쫙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 폰트 사이즈 40의 맑은 고딕을 써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랄? 이런 색깔을 주라고 딱 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도록 합니다. 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 적용이 안 된 거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바디를 지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이제 적용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거 CSS 이것도 CSS 선택자 우선순위를 봐야 될 거 아니야. CSS 선택자 우선순위 CSS 선택자 우선순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회사 가면 여러 사람들이 코딩을 하는데요. 그 코딩하는 거를 딱 보면서 다른 사람이 코딩한 걸 내가 가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 거를 뭐 바꾸던가 고치던가 해야 돼요. 그럼 CSS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거를 완전히 지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아요. 왜 이걸 지웠다가 다른 데서 이걸 쓰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못 지우고 계속 추가하고 적용을 또 덮어쓰기 적용을 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속을 끓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을 적용할 때 우선순위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같은 선택자를 썼어. 같은 선택자일 경우 아래쪽에 코딩한 거 이거보다 밑에 쪽에 아래쪽에 코딩한 것이 기존 값을 덮었습니다. 덮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H1의 가상 클래스라고 내가 이렇게 해놨죠. H1 태그에 대한 내가 디자인이 있어요? 위에? 맨 위에 있지. H1. 근데 텍스트 온라인 센터밖에 없어요. 밑에다가 H1을 한 번 더 줘볼게요. 지금 제가 우선순위 때문에 H1의 디자인을 건드려 보는 겁니다. 자, H1. 자, H1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H1. 요건 요소죠. 네. H1의 글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컬러. 글자 색을요. 빨간색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션을 받아서 처음에 이제 온 사람한테 야, 강렬한 제목을 줘야 되지 않겠니? 응? 빨간색으로 출력하게 코딩 좀 해. 알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너께서 말씀을 직접 해주셔가지고 코딩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 H1은 레드야 역시. 그래서 이렇게 레드라고 해서 출력을 딱 했더니 오, 가상 클래스 CSS 가상 클래스가 빨간색으로 나왔죠? 네. 그런데 다음에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코딩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붙여서 코딩하진 않겠지만 아래쪽에서 또 한참 아래쪽에서 뭐 코딩이 막 300라인, 400라인, 500라인, 1000라인 이러면 뭐 어디에다 어떻게 코딩해 놓은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코딩을 했어요. 아, H1 이거 색깔 또 바꾸래. 파란색으로. 그래서 컬러 블루 그래서 바꿨어요. 파란색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했으면은 누구 말을 들어요? 빨간색으로 했다가 파란색으로 바뀐 거야. 덮어 쓴 거지? 덮어 쓴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 쓰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에러 안 나잖아. 에러 안 나요. 근데 이제 이게 300라인, 400라인, 500라인, 1000라인, 2000라인, 3000라인 CSS를 어마어마한 양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요. 언제 누가 어디에서 뭘 세팅한지 이게 잘 안 돼 있는 경우는 잘 몰라요. 그래서 팀장들이 이거를 굉장히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CSS를 잘 분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CSS 대충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코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마음대로 CSS를 막 만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떤 거 갖다 쓰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 CSS 클래스 다 만들어져 있거든? 이거 이렇게 디자인 바꾸고 싶으면 저기에 있는 클래스 중에 골라가지고 갖다 써.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초이스에서 바꾸는 정도. 그리고 개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 걔만 바뀌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덮어쓰기. 그러니까 요거는 덮어쓰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반대라면 빨간색이 나오겠지. 이거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해놓고 Alt 방향키를 밑으로 내리면은 네 지금 파란 거 밑에 빨간 게 오게 되면은 당연히 빨간색으로 나오겠지. 덮어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다시 빨간색 파란색으로 다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찍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 이걸 딱 찍었더니 글자색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죠? 가상 클래스 여기에 빨간색이 줄이 짝까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덮어 썼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를 이겼다는 얘기도 되고 덮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자,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지. 자, 코딩 순서와 관계없이 밑에 있는 게 덮어 쓰는 게 이건데 코딩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아래의 순서로 우선권을 가진다. 아래의 순서 1번 누구부터 셀까 한번 볼까? 자, 이렇게 했는데 H1을 밑에다 이렇게 줬어요. 둘 다 이제 둘이 이제 싸우다가 블루가 이겼어요. 이게 색깔 준 게. 근데 어떤 이제 새로 직원을 뽑았어요. 이제 그 개발자가 개발을 하는데 어디엔 코딩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려는데 H1이 막 색깔이 적용되고 있는데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줘봐요. 클래스. 이거 클래스 줘야지. 클래스 티트 이런 애 없죠. 그래서 클래스 티트라고 줬어요. 타이틀의 줄임말 티트라고 줬어요. 이렇게. 다른 애 티트 없죠 여기? 티트. 자, 그래서 클래스를 줘놓고요. 얘네들보다 위에다가 지정을 해봐요. 여기다가 점 티트 분명히 밑에 있는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고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린으로 넣으라고 이제 우리한테 갑자기 디자인 변경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컬러를 그린이라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린. 그러니까 레드 블루라고 이렇게 지네들끼리 싸우다 블루가 이겼는데 심지어 위쪽에다 코딩을 했어요. 티트를요. 위쪽에다 코딩을 했어요. 그럼 어떤 게 우선권을 가지는지 한번 보세요. 아래 일부러 위에다 코딩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면은 얘가 지금 녹색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찍어놓은 거 옆에 CSS를 잘 보세요. 빨간색 붉었어요. 빨간색보다 나중에 온 게 블루가 적용됐었어요. 근데 블루를 지우고 그린이 먹었죠. 네. 우선순위가 누가 더 세요? 클래스가 더 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는 뭐라고 못 하겠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1번으로 하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클래스 요소. 누가 누구보다 세요? 클래스 요소가 더 세고 밑에 타입 요소가 그 밑에겠지. 클래스 요소 아니 다 붙였어야 되겠다. 클래스 요소, 타입 요소. 지금 우선순위 1, 2, 3, 4를 아직 안 매긴 거야? 클래스가 타입보다 더 우선순위가 위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밑에 있는 거 같은 선택자일 때 아래 코딩한 것이 우선. 퍼스. 같은 선택자일 때 H1, H1 똑같잖아. 네. 같은 선택자를 썼을 때는 뭐 아래 코딩한 것이 덮었음을 얘기한 거고 요거는 뭐예요? 순서와 상관없이 그죠? 요거는 순서와 상관없는 거잖아. 순서와 상관없이 RCA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저기 쓰는 거예요. RCA, Alt Shift A.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분 주석 해주세요. 이거는 순서와 상관없이 타입보다 우선권. 클래스는 네, 이렇게 클래스는 주어로 써야죠. 클래스는 순서와 상관없이 타입보다 우선권. 타입이라는 게 이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소 H1, H2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입이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타입이야 이런 말을 평소에 쓰는데 그게 뭐야? 타입이라는 거는 요소 H1 div A 이런 태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그. 그걸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순서와 상관없이 타입보다 우선권. 맞네. 우선 먼저 적용되는 거 봤죠? 자, 먼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 다음에 아이디가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아이디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속 여기다가 이제 어디에 적용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신입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걸 색깔을 바꾸라는 거야, 자꾸. 그래가지고, 에이, 이거 어떻게 바꾸지? 여기 아이디 하나 줘. 아이디. 아이디가 나 세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아이디를 딱 주신 다음에, 자, 아이디를 이거 아이디도 티트라고 주셔도 돼요. 클래스 티트, 아이디 티트 이름이 똑같은데 달라요. 네, 아이디 티트 이렇게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아이디 클래스가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름을 이렇게 같은 걸로 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헷갈리나요? 우리가 할 때? 상관없어요. 아이디는 샵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를 불러놓고요. 위에다가 아이디가 더 센지 클래스보다 아이디가 더 센지 한번 봅시다. 자, 요 위에다가요. 색깔을 또 줘보는 거지. 자, 여기 샵 티트 이번엔 아이디 티트야. 색깔 줘봅니다. 색깔 C 탭. 네. 지금 우리가 색깔을 퍼플색을 줘볼까요? 퍼플. 네, 퍼플색. 자주색 같은 이 보라색 계열을 써봅니다. 퍼플. 그래서 저장을 딱 해놓고 위에다가 일부러 쓴 거예요. 우선권이 있는지 나중에 있는 애들이 덮어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샵 티트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더 센지. 오, 나왔어요. 퍼플색으로 나왔어요. 딱 찍어볼게요. 아하, 여기 밑에 딱 보니까 클래스도 지워버린 게 아이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는 예나 자나 다 쓰는 거니까 유일한 아이디보다는 약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쭉 해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디가 더 세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는 순서와 상관없이
클래스보다 우선권.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뭐뭐보다 우선권은 그 밑에 거보다는 더 세다는 얘기예요. 클래스보다 우선권. 그 얘기입니다. 아이디는 순서와 상관없이 클래스보다 우선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 클래스 이런 걸로 코딩을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이 와가지고 글자 색깔 바꾸고 이제 디자인 바꾸라고 이제 해놓고 나 팀장인데 나 바빠서 먼저 나가볼게 하고 나갔고 이제 자기 혼자 그 사무실에 남아있는 거야. 아, 이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이거를 예를 들어 바꾸려고 해. 이게 수백 줄이라고 생각해야 수백 라인 여러 CSS가 많이 있어서 찾을 수도 없어 본인이. 신입이라 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야 돼. 자,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워. 저희가 그 워크숍을 제주도로 한번 어떤 회사에서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돈을 들이는 워크숍이더라고. 그래서 무대도 있고요. 초대 가수들도 있고 막 굉장히 볼만한 것도 많고 음식도 다 뷔페식으로 다 차려놨어. 테이블마다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저기 이따가 그 술 먹을 시간 줄 테니까 그 테이블 위에 술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 전달을 시켰어요. 각 테이블에 다 전달이 됐어. 야, 이사님이 술 먹지 말래. 이사님이 술 먹지 말래. 이따 먹는 시간 준다. 술 먹지 말래. 그래서 다 이제 안 먹고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다녀오셨던 부장님이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부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실화예요? 실화를 얘기하는 거야. 테이블 자기가 앉을 테이블에 이제 몇몇 사원들하고 이제 같이 꾸며진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딱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야, 이제 오늘 볼만한 워크숍 중에 이런 워크숍이 제일 좋아 이러면서 앉아있다가 왜 애들 뭐 음료수 좀 마시고 술 좀 먹어 그러면서 자기가 맥주를 딱 들고 와서 탁 따가지고 촥 벌써 넘기는데 옆에서 저기 부장님 옆에서 얘기하는 거지. 저기 이사님이 술은 이따가 먹으라고 지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장이 굉장히 배포가 좋은 사람이라 딱 술을 쫙 먹은 다음에 한 다음에 하면서 괜찮아 이사님하고 나도 친해 이러면서 그냥 안주를 막 씹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 나만 먹기 이상하잖아. 먹어 그래가지고 그 테이블이 먹기 이상한 거야. 이제 옆에 테이블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쪽 테이블에서 막 먹기 싸우고 막 야 이사님이 술 먹으라고 그런 거야? 지금 풀어주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옆에 그쪽 분위기를 보고 이제 테이블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쭉 번져나가지고 이사님이 앉은 테이블 옆에까지 이제 불길이 번져가지고 술을 먹고 이제 막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님이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뭐야 이거 하면서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그러면서 막 먹지 마 그랬더니 아니 이사님이 먹으라고 명령 내리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부장하고 이제 좀 안 좋았는데 사실 친했던 것 같아요. 네, 별일은 없었습니다. 네, 뭐 그럼 어쨌든 그게 뭐냐? 자, 너희들 먹어. 그게 뭐예요? 자, 먹어를 알려드릴게요. 그 테이블에서 먹어. 그랬더니 오케이 났잖아. 이거예요. 아무리 아이디 이렇게 위에서 명령을 내렸지만 파워풀로 해라 이렇게 했지만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뭐죠? 부장님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렇게 부장님이 자리에 오셔서 앉으셔서 먹어 컬러 색깔 먹어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 거지. 옐로우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줬어. 먹어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리 뭐 아이디고 클래스가 세니 서로 싸우고 엄청 코딩을 다 해놨지만 결국은 누가 먹힐까요? 네, 누가 먹힌지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옐로우 노란색이 먹혔죠? 네, 이게 제일 세. 힐라인 이게 제일 세요. 그러니까 순위를 한번 매겨보면은 어떻게 돼? 자, 이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노란색 나오죠? 이거를 인라인 코딩이라고 그래요. 인라인 코딩이 제일 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 그러면 클래스보다 아이디가 더 세고 아이디 요소. 이 아이디 요소보다 더 센 게 인라인 코딩이 되겠죠?
인라인 코딩. 인라인 코딩은 요소 내부의 특성으로 스타일이라고 쓴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1번이 되는 거예요. 1위 인라인 코딩. 2위 아이디 요소. 그러니까 요소로 썼을 때 아이디가 제일 세긴 한 거지. 샵 아이디면. 그죠? 그 다음에 3위는 두구두구두구 3위는 클래스 요소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클래스 요소. 그래서 점 클래스명. 이렇게 코딩이 되는 거고 4위가 타입 요소가 됩니다. 타입 요소. 타입 요소는 일반 태그명. 태그명을 타입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 2, 3, 4가 딱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 때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센 애가 마지막 하나 있어요. 정말 마지막 더 센 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 예컨대 내가 지금 디자인을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주고 싶어. 예, 블루. 얘를 가장 세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특권을 얘한테 주는 거야. 너한테 내가 특별한 권한을 주겠다. 내가 느낌표 칠 때마다 항상 튀어나왔던 애가 하나 있거든요. 요 important라는 애가 있어요. important 한번 줘보세요. important를 딱 주면은 어떻게 돼? 파란색 나오죠? 왜? 얘한테 important를 주면 인라인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이것만 먹혀야 돼. 그래서 important는요 웬만하면 안 주는 게 이 업계의 그 어떤 불문율 같은 거예요. 웬만하면 주지 않아요. 이거 줬다가는 욕 먹어요. 어디에 숨어 있는 important가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려면 어떻게 돼요? 얘보다 밑에 쪽에 important를 가진 애를 코딩을 하나 더 해야 돼요. important를 또 쓰고 important를 계속 써야 돼요. 이걸 이기려면. 밑에다가 그것도 아래쪽에다가 덮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important를 쓰면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웬만하면 important를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가끔 important를 쓰는 경우는 있어요. 최종적으로 뭐 자바스크립트로 소스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 뭔가 적용이 안 될 때는 그 순간에 넣었다 뺐다 할 때 important를 한번 쓰긴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럴 상황 외에는 잘 안 써요. 그래서 important. 근데 important를 쓰는 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자 그런데 위에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위에 일반적인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하기 위해 느낌표 important 키워드를 속성값 마지막에 추가할 경우 무조건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는 되도록 쓰지 말고. 네. important는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정말 함부로 쓰면은 그 직장에서도 important 남발하면 뭐라 그래요, 진짜. 교육을 막 따로 막 시켜요, 진짜. important 쓰지 마세요, important 쓰지 마세요 이래요. important는 잘 우선순위 잘 따져서 쓰시고요. 겹친 거 필요 없는 거는 지워버리세요, 차라리. 이러면서 교육을 따로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순서는 이렇게 돼 있고 important를 쓰는 걸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진다는 거
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기에 조금 더 올라가는 얘기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우선순위를 쭉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존값을 덮어쓴다. 그거랑 그다음에 코딩 순서에서 이제 우선권을 가지는 인라인 코딩이 제일 우선, ID, 그다음에 클래스, 타입 이런 순으로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포턴트 키워드를 그 속성값 마지막에 쓰면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케이스를 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밖의 경우를 조금 하나만 더 또 밑에다 말씀드리면요. 같은 클래스일 경우에 다른 선택자가 더 추가가 되면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클래스일 경우 다른 선택자가 더 추가되면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실예를 밑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i의 nth child, nth-child 여기에 뭐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CSS 코딩을 쭉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게 li인데 똑같아. li인데 nth child 3번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뒤에 있는 모든 형제들 li를 선택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선택자가 더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한 거잖아요. 네. 요게 더 있으면 얘를 나중에 썼더라도 얘가 우선순위를 더 먹어요. 이게 위의 선택자보다 한 단계 더 한 거죠. 한 단계 더 선택했으므로 우선순위가 상위다. 이 얘기입니다. 밑에 거 위에 거 봤을 때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다. 지금 제 얘기가 이거예요. 우선권 이거예요. 여기 우선권. 얘보다 한 단계 더 했다는 게 이게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나중에 썼더라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 그럼 최우선 적용 방법을 밑에다가 별도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용 최우선 우선순위 상위 적용 방법. 우선순위 상위 적용 방법. 위로 올리는 방법은요. 이런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1번. 위에 우선순위를 봐서 부모 요소를 써주면 됩니다. 부모 요소를 써주면 기존 선택자보다 순위가 올라가요. 우선한다. 이 방법을 추천해요. 이 방법 추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을 잘 알아두시고 쓰면 돼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my고 밑에 있는 스팬 태그에다가 우리가 코딩을 했어요. 코딩.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이제 적용할 애를 내가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또 한 거예요.
점 마인데 스팬 태그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얘가 우선 자꾸 먼저 써지는 거야. 지금 이제 코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얘한테 얘가 뭐 이렇게 점 스팬인데 점 tt 뭐 이런 코딩을 했어요. 스팬인데 점 tt 그러니까 스팬인데 얘가 자꾸 우선순위를 먹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써줘요. 위에다가 샵 u라는 밑에 my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애를 쓸 때 위에다가 부모를 써주면은요 이 점 tt를 지워야 되겠다. 요게 똑같잖아 지금. 요게 똑같잖아. 똑같은데 샵 u를 쓰면은요 이게 더 우선권을 가져. 이게 우선권. 이게 우선권을 가져요. 이게 그래서 위에 있는 부모, 더 센 부모가 위에 있으면은 더 우선권이 올라간다. 이걸 제가 어제도 표현했지만 호가 호위라고 표현합니다. 호랑이 앞에 여우. 호랑이 앞에 여우입니다. 호가 호위. 그래서 더 센 애가 있으면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애가 세져요. 더. 그래서 우선권을 가져요. 얘보다 얘가 더 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뭔가 우선순위에서 얘가 싸움에서 못 이기고 있어. 그러면은 위에 부모를 하나 더 높은 애를 써주면은 얘가 더 세져요. 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임포턴트 같은 거 쓰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방법을 부사를 어제 한번 바디를 써줬는데 볼까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상위 적용 방법이 1번 이거고요. 2번은 임포턴트 쓰는 방법이에요. 위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으니까 그냥 2번 임포턴트 적용 방법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순위 올리기는 속성값 맨 뒤에 느낌표 임포턴트를 써줍니다. 주의사항도 다시 한번 너무 조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위에서 썼지만 주의사항 1라인보다 세잖아요. 1라인보다 더 강함으로 JS 코딩 시 이런 세팅이 있잖아요. 미리 들어가 있잖아요. 세팅이 있으면 걸림이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적용이 안 돼요. JS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대한 자제해야 돼요. 따라서 사용을 최대한 신중하게. 자제라는 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강제순위 올리기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여기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줄맞춤 한 번 더 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필기한 내용은 여기다 쓰고요. 우리가 이제 적용한 것만 여기다가 적용을 좀 더 해보십시다. 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순위 올리는 거 이거예요. 호가 호위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 좀 약한 놈보다 더 위에 비슷한데 약해. 그러면 위에 부모를 하나 올려 쓰면은 얘가 더 세진다고요? 호랑이가 뒤에 따라 붙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적용했던 방법이 그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아니 아래에 있었지. 여기서 위에 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CSS 쓸 때 이거에서 4번 tilde 해가지고 이 궁서체 오렌지를 이걸 적용을 하고 이거보다 아래에다가 심지어 아래에다가 내가 이거를 마지막 자식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적용 우선순위가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이게 적용이 안 되죠. 네, 여기 보면은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 밑에 이게 죽어도 아닌 놈을 흘리오리다. 여기 마지막 게 적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주려면 여기에다가 부모를 하나 더 쓴다. 그래서 UL보다 더 높이 있는 애가 누군지 봤더니
없어요. 바디를 쓸 수밖에 없어. 여기 얘보다 더 높은 분모가 없어요. 그래서 바디 누가 뭘 싸고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바디를 써주니까 얘가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적용 우선순위는 더 위의 위 분모 바디를 써서 높임 우선순위를 높였다. 더 위에 부모 바디를 써서 그래서 바디 밑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세진 거야. tilde 이거 쓴 거보다 세진 거예요. 그거에서 살짝 밀렸잖아요, 얘가요. 그래서 맑은 고딕 이게 우선순위가 올라간 거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적용이 된다. 바꾸고 나면 적용이 된다. 물론 지금 이제 마우스 오버시에 적용되는 색깔은 얘가 적용한 적이 색깔을 여기 적용한 게 있구나. 어쨌든 마우스 오버시에 바뀌는 게 뭐 여기에 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 디자인은 일단 얘가 적용이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요까지 체크. 어제 제가 이제 우선순위 꼭 중요한 거고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CSS에서는 반드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누가 먼저 적용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요거 체크 꼭 해주시고 잠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가 좀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완전히 다 섞여 있는 애를 어제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파트 2. 파트 2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해서 디자인을 바꿔볼 수 있도록 미션을 여기다가 쭉 이제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션 수행을 하면서 네, 비슷하지만 가상 클래스를 적용해 보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이제 H1 뭐 했던 거 요 밑에다가 이제 이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걸 맨 밑에다 놔야 돼. 우선순위 있는 거를 맨 밑에다 놔야 되겠구나. 요거를 맨 밑에다 놓으시고요. 우선순위는 제가 따로 설명한 거니까. 우선순위 위에 여기 body 여기 last child 여기에 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실제 코딩을 이어보도록 할게요. last child 했던 거 있죠, 위에 거. 그 다음부터 이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네, 두 번째 파트. 자,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자, 두 번째 파트는요. div죠. 얘는 지금 div, 그러니까 ul인데 위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파트는 ul인데 파트 1이에요. ul.part 1. 그래서 ul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패딩 같은 거 있고 뭐 기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리스트도 있다.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거 나오는 거, 불린 나오는 거. 그런 거 있다는 거를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게 ul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속 선택자라고 그랬죠. 이 파트 1이라는 클래스는 ul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ul인데 파트 1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ul인데 파트 1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 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 파트 부분을 제가 지금 썼고요. 얘는 지금 div예요. 밑에 가서 보시면 얘는 div예요. 밑에 보세요. div죠? div인데 클래스가 파트 2예요. 그걸 확인하시면서 씁니다. 자, 요거 디자인은 이제 같이 잡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션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iv 클래스가 네, 이어서 X인 겁니다. part 2 이렇게 하고 중괄호 팝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얘 위드스는요 800 위에서도 800 잡았죠. 위드스는 800 잡고요. W800 이렇게 써놓으면은 벌써 그 젠 코딩, emit abbreviation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드스 800 픽셀을 넣으실 거죠? 그래, 탭. 결제를 엔터라 탭으로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보여주니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가운데 오게 할 거고 보더도 똑같이 될 거거든요. 그 위에 거랑 똑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연습하느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BD 탭. 보더 탭, BD 탭, 어제 이 픽셀로 우리가 바꿨죠. 솔리드 탭, 그 다음에 또 탭, 솔리드는 선형. 이 보더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보더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색깔은 샵 CCC인데 보더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더 테두리, 보더 테두리. 네, 얘는요 어떻게 쓰냐면요 두께, 종류, 색상이라고 써요. 두께, 종류, 색상 이렇게 세 가지. 두 종류 색상 색이라고 쓸게요. 그렇게 쓰는데 두께, 종류, 색상, 두께, 종류, 색. 그럼 두께 1번 두께는 뭐 단위를 쓰시면 됩니다. 두께 테두리 두께가 되겠고요. 두께는 테두리 두께. 테두리 두께가 되겠고 뭐 단위 픽셀 이런 단위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 근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리드가 선형이에요. 솔리드 선형. 선으로 나온. 뭐 도티드 점선. 도티드 대쉬드. 대쉬형. 대쉬형. 그리고 뭐 리치 이런 거 있어요. 리드지. 리치 하면 요거는 그 액자가 되죠. 액자형. 위에 또 형 다 써야 되겠네. 점선. 액자형, 대쉬형. 그 다음에 리치.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다른 뭐 더블 이런 거 써요. 더블. 요거는 이중선형.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선 종류를 여러분들이 정해 주실 수 있고요. 뭐 더 있어도 뭐 이 정도만 일단 겟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색을 쓰시면 되는 거죠. 색은 뭐 요거는 보더 색이 되겠고요. 뭐 색은 당연히 뭐 해시 코드나 해시 코드 RGB 등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더라는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드는 아니지. 여기 쓰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더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구경을 해보셔도 돼요. 여기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더블 지금 보려고 그냥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중선으로 나오잖아요. 이중선으로 나오죠. 만약에 리치 그러면 리치 이렇게 틀처럼 액자형으로 나오고요. 볼 수가 있어요. 도티드 그러면 점선으로 땡땡땡땡 나오는 거. 이거 다 집어넣고 한번 바꿔보세요. 대시드 한번 저장하시면 대시형으로 땡땡땡땡땡 나오죠. 네. 솔리드를 우리가 이제 뭐 쓸 때 솔리드를 또 많이 쓰니까 솔리드가 고체 딱딱한 그러니까 선으로 쫙 붙어 있는 걸 솔리드라고 표현해요. 얘네들이요. 네, 선형 솔리드. 네, 솔리드 하면은 고체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딱딱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네. 솔리드. 네. 그래서 자꾸 이거 불편해. 자꾸 튀어나와서 눌러주면 올라왔을 때 ESC를 한번 누르면 빠져나가지긴 하는데 안 나오게 하려고 ESC를 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기 원래대로 좀 바꿀게요. 이 픽셀.
네, 보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더는 원래 무슨 요소라고 했어요? 저희가 박스 모델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모델을 잊지 마세요. 박스 모델은 뭐가 포함된다? 내용을 싸고 있는 컨텐트, 패딩, 보더, 마진. 요거까지가 전부 다 컨텐트 박스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스 모델에 포함되는. 네, 보더가 포함되는 애입니다. 아우트라인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자, 그래서 보더 내용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오게 하시는 거, 요 밑에다가 적용해볼까요? 마영호 씨를 여기다 불러야 되겠죠. 마영호 씨, M, 영탭, N영탭, M영탭 하면요. 바깥쪽 여백을 0 주고 양쪽을 오토로 주면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마영호 씨다. 가운데 온다. 블록박스. 인라인은 먹지도 않고요. 블록박스예요. 블록박스 가운데, 블록박스 가로중앙 정렬, 네, 마영호입니다. 마영호 씨 하면은 우리가 마영호 씨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마진, 위쪽 마진만 좀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요, 마진을 따로 줄 수 있어요. 마진탑, 예를 들어서 마진탑 MT 50 하면은 마진 탑만 50을 따로 덮어 쓰는 거예요. 밑에 쪽에서 덮어 쓴 겁니다. 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진 탑만 덮어 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네, 여기에다가 굳이 하려고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 힘들잖아. 한 번에 또 하고, 네, 그렇게 안 하고 밑에서 덮어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한쪽만 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가운데 오면서 보이시는지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어제 보더도 여기다가 레디우스도 우리가 줬죠? 레디우스가 뭐죠? 보더 레디우스, 비레드 엔터 탑.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픽셀을 주시기에 달려있죠? 20픽셀 하면 그 끝에다가 모서리에다가 원을 그려서 둥글려 주는 겁니다. 모서리 둥글게 설정입니다. 모서리 둥글게. 모서리 둥글게. 어제 25였나? 15였나? 네. 어쨌든 모서리 둥글게. 얘는 모서리 둥글게. 이렇게 건드려 보면서 우리가 이거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지금 저희가 우리가 누구랑 얘기한다고요? 우린 브라우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브라우저랑 1대1로 지금 서로 마주 보면서 야, 너 내가 한 말 알아들어? 내가 보더 레디우스 15픽셀 하고 말을 건졌더니 브라우저가 나한테 하면서 대답을 저한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네, 적용이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찾아봐야 되겠죠. 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태그라는 거를요,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헤어 디자이너가 막 머리 깎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손님이 안 와. 네. 아무 소용이 없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아무리 잘 잡아놔도 이 주인공한테 적용시킨 게 이게 실제적으로는 얘한테 적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지, 어떤 요소에 어떤 이름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전부 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차츰 여기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민감도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뭔가 자꾸 여러 시간 동안 계속 하다 보잖아요.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민감도, 예민함 이런 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뭐 TV 보면은 달인 프로에 보면 막 달인 하신 분들 뭐 안 보고도 막 뭐 착착착착 하잖아요. 뭐 일 작업하는 거, 반복 작업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탁탁 꺼내는 것도 뭐 똑같은 숫자의 개수를 탁탁 집어내.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가 정확히 50개입니다. 탁 하면 50개가 딱딱 나와요. 우와, 깜짝 놀라잖아요. 민감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각의 민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각의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적용을
클래스를 지금 쭉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까지 둥글게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좀 다르게 마진을 밑에도 좀 줘야 되겠다. 밑에 쪽을 좀 밀게요. 마진 버텀이라는 게 있어요. MB 마진 버텀. 마진 버텀은 한 120을 줄게요. 마진 버텀 120. 그러니까 MB 120 쓰면은 여기 얘가 완성시켜주는 걸 보시면 되고 emit abbreviation이라고 나온 걸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단축키구나 이게 라는 걸 본인이 자연스럽게 인식하실 수가 있게 이 VS 코드에서는 여러분한테 지금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탭 하시면은 마진 버텀 아래쪽은 별도로 마진 탑 값만 덮어쓰고 그냥 버텀 값을 덮어쓴 거예요. 마진 버텀 아래쪽 이렇게만 쓸게요. 마진 버텀 아래쪽 설정도 주니까 아까 아래쪽이 너무 공백이 없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스크롤바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스크롤바가 내려갈 수 있게 아래쪽에 공백을 더 밀어버린 겁니다. 밀어서 더 생기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쭉 이제 중앙에 오게끔 글자 중앙에 오게끔 하면서 여기다 이제 중앙에 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 중앙 텍스트 얼라인 센터 TAC 해야지 센터가 나와요. 텍스트 얼라인 기본값은 그냥 뭐라고 볼까요? 그냥 레프트가 기본값이에요. 텍스트 얼라인. 기본 텍스트는 여러분들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텍스트 얼라인 센터잖아요. 제가 지금 줬어요. 이게 인라인 요소 박스 안에서 가로 정렬이에요. 정확하게 이걸 표현한다면 인라인 요소 박스 안에 인라인 요소가 블록 박스 안에서 가로 정렬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는 거예요. 중앙 정렬은 가로 정렬 중에 중앙 정렬을 한 건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록 요소를 가운데 오게 하려고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러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아 블록 요소는 절대 안 움직여요. 이런 거 가지고 움직여지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블록 요소를 가운데 오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진 영어토 마영어씨가 블록 박스 가운데 정렬이라니까 박스 자체를 정렬을 잡아주려면 마진 영어토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마진 영어토에서 마영어씨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영어씨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하려면 가로 크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가로 크기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로 크기를 주지 않을 경우 여기다 써볼까요? 가로 크기를 주지 않으면 기본 오토임으로 화면 끝까지 자동 채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렬을 하려면 반드시 중앙 정렬을 하려면 즉 마영어를 쓰려면 반드시 가로 크기를 줘야 됩니다. 가로 사이즈를 설정해야 함. 네. 요 얘기가 주지에 사실 요게 위드스 800 이런 식으로 주는 게 필요하다. 아, 가운데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그죠? 네. 화면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화면보다 작은 사이즈를 지정해야 된다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사이즈를 주라는 얘기는 뭐 보통 사이즈를 주면 화면보다 작겠지. 크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200%, 300% 주겠어요? 네, 아니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지를 한번 해 주시라. 주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놓고 우리 이제 미션을 수행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글씨 가운데 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글씨가 가운데 와요. 이제부터 밑에 있는 애들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했죠? 지금 세팅 중 게 이거예요. div인데 파트 2인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지금 안 되신 케이스가 좀 전에 안 되신 케이스가 여기를 이제 다 바꾸셨는데 여기만 깜빡 잊고 안 바꾸셨거든요. 여기를 div를.
커널 i를 내가 다시 ul로 바꿔볼게요. 아까 안 바뀐 케이스가 이걸 안 바꿨어. 그럼 얘 적용 안 되죠? 얘 적용 안 되잖아. 얘 적용 안 되잖아. 그죠? 지금 다시 적용 안 돼요 보니까. 적용 하나도 안 돼요? ul이니까. 근데 ul 밑에 li 와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일단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저는 적용돼요 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종속 선택자로 쓰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div인데 이렇게 안 쓰고 점 파트 2라고 써요. 그럼 클래스가 파트 2인 거 하면은 적용되거든요. 약간 이상하게 적용돼요. 약간 여기 ul이 가지고 있는 패딩 같은 게 지금 적용돼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나와요. 네, 그런 거 빼면은 그냥 적용되거든요. 근데 적용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기에 ul 밑에 li 이런 문법이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로 다시 돌려놨고요. 미션 요 밑에다가 중가로 바깥에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키우셔야 되는 그 민감도는요. 중괄호를 사용해서 안에다가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으로 이 선택된 요소에 대한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디자인을 설정하였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민감성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중괄호 바깥, 내가 말씀드렸죠. 중간에 바깥에다가 위드스 써보라고 이렇게. 여기 자동 완성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쓸 수는 있어. 뭔데? 이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게 뭔데? 이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깥에다 쓰는 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괄호 하나가 지워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괄호가 되게 중요한데요. 중괄호를 우리가 이렇게 여기 선택자 쓰고 셀렉터 쓰고 중괄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괄호 하나가 없어졌다. 이게 없다. 그러면은요. 건물이 있고요. 건물 내가 몇 층에 있는데 한쪽 벽이 뚫어진 거야. 그래서 이쪽에 길거리 저 천호 사거리 쪽에 벽이 뚫어졌어 지금 여기서. 그러면 바람도 들어오면서 막 길거리가 다 보이고 네 우리가 여기서 삐끗했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크게 이게 보이는 거지.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렇게 봐요. 중괄호 하나가 없어지면 우리가 생활하다가 벽 하나가 뚫어져서 저기가 뚫려가지고 막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라봐요. 이걸 아시겠죠? 네 우리가 뭐 상상하는 대로 막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코딩 기법이 그래요. 코딩 하시던 분들은 코딩에서 어떤 규칙이 안 맞으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 그 정도로 민감도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뭐 민감도가 올라갈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팍팍팍팍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훈련 많이 해 혼자. 자, 따라오세요. 착착착착. 그래가지고 내가 한 10개, 20개를 했어. 막 하루에 막. 네.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필 받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합니다. 바깥에 나왔으니까, 중간으로 바깥에 나왔으니까 뭐예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여기 써놓고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div 첫 번째 div 여기에 미션은 뭐냐? 미션은 글자 크기 30 픽셀 글자체 문서 글자색 블루 바이올렛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div를 셀렉터를 하시고요.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요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막 아무거나 썼거든요. 여기가 선택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DIV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힌트 child를 쓸 수 없다. 여기는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child를 쓰지 않고 of 타입을 사용해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즉 저희가요 div인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요 파트 2 그냥 점 파트 2만 써도 먹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div인데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초기에 많이 봐두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밑에 있는 div죠. 띄어쓰기 div 하셔도 되고요. 네, 꺽쇠를 쓰셔도 되고요. div인데 first of type first of type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엔터 치셔도 되죠. first of type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글자 크기, 글자 크기, font size 지금 제가 뭐 30 뭐라고 그랬나요? 30 그리고 글자체 font family 탭, 쌍따옴표, 궁서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글자색은 컬러 탭 C 탭 색깔은 blue violet 이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로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이게 보면 HTML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div은 여기 하나 있죠. 두 번째 div는 여기 있고 세 번째 div는 여기 있고 네 번째 div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섯 번째 div 진짜 많네. div가 한 칸 건너서 하나씩 있네요. 그러니까 이 div들만 모아서 몇 번째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첫 번째 나보기가 역겨워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기가 있고 저장하시면 이제 적용이 되겠죠. 네. 저장해서 적용, 나보기가 역겨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거를 밑에다 붙여놓고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div 두 번째 div는요 폰트 사이즈는 좀 작게 25로 하고요. 이게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션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불림체로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은 medium violet red로 해주세요. medium violet red. 이거 뭐 자동 완성하면 나올 거예요. medium violet red라고 해주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div를 선택을 해주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파트니까 div인데 클래스가 part 2인데 밑에 있는 한 칸 띄고 div인데 nth child가 있지만 nth of type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nth of type 이거는 이제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nth of type 1 first child 대신에 1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근데 맨 앞과 맨 뒤는 특이한 거니까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글자 크기 채색 글자 크기는 FG 탭 그죠? 그리고 FF 탭 그죠? 이런 거죠? 그리고 C 탭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5 그리고 글자 family 불림 그죠? 색깔은 medium violet red 요 색깔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요 색깔로 해주는 거죠. 저장하시면요 나오고요. 우리가 뭐 다 이렇게 해볼 건 아니고요. 띄어 써가지고 마지막 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 두 번째 파트의 div 마지막 거를 선택해 봅니다. div 마지막 div
마지막 div는요. 글자 크기는 35로 해주시고 글자체는 도둠으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글자 색은 다쩌 블루로 해주시고요. 다쩌 블루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탈릭체 이탈릭체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파트 div 미션입니다. 미션. 네, 천천히 드라이브를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지금 올리는 거잖아. 툴하고의 교감, 네, 브라우저와의 대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슬슬 네, 키보드 자판 사실은 영문이 약간 잘 빨리 안 나올 수 있어요. 영문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마지막 div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div인데 클래스가 그죠? div인데 점 클래스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클래스가 파트 2인데 그 밑에 있는 한 칸 띄고 밑에 있는 div 중에서 콜론 last child가 아니니까 of type을 쓴다 그랬습니다. last of time. 그래서 중괄호 짠. 그래서 얘는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 35 탭 엔터. 글자 크기 FF 폰트 패밀리 탭 도둠 네 컨트롤 엔터. 글자 색을 C 탭 색깔은 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치다가 나와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이탈릭체는 폰트 스타일이죠. FS 폰트 스타일 이탈릭 기본체입니다. 옆으로 뉘어라. 그래서 last of type이 div 중에서만 얘네들이 선별을 해서 순번을 매겨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게 바로 네, 뭐라고요? 네, 가상 클래스 last of type 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쫙 해보시면 나오겠죠. 네, 마지막 저장. 두 번째 파트 마지막. 가실 때에는 이거지. 네. 가실 때에는이 마지막 div예요. div 중에 마지막 div가 가실 때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안 드렸는데 스타일 시트 지금 011번을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뭔가 좀 쓸게요. 뭐냐면 CSS 디버깅. 뭐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니까 디버깅이란 말을 막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디버그지. 내가 원하는 코드대로 안 나오면. 그래서 디버그라고 할게요. 파일 탐색 여기 어디 갔어? 새 파일 얘를 필기 모음에다가 새 파일을 그냥 쓰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네. 여기다가 CSS 디버깅이라고 그냥 할게요. CSS 디버깅. 버그. 흔히 소스에 있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애를요. 버그라고 그래요. 버그. 그래서 CSS 디버깅이라고 여기다가 한번 디버깅. 디버깅은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잘못된 소스를 없애는 과정을 말한다. 근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에서도 흔히 하는 얘기예요. 네. 디버깅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잘못된 소스를 없애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뭘 가지고 한다? 네, 사용 툴은 당연히 브라우저입니다. 사용 툴 브라우저 분석기 요소 분석기 F12 눌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방법은 이래요. 방법 1. 방법은요. 일단 브라우저 분석기를 열고요. 브라우저 분석기를 열고
어떻게 해요? 원하는 직접 선택 툴로 뭐래요? 디자인이 고쳐야 돼. 네. 고쳐야 할 디자인 요소를 클릭한다. 그러면 이제 이러고 나서는 이제 소스가 표시가 되겠죠? 소스가 표시돼요. 소스가 표시가 돼요. 소스가 표시가 되고요. 소스 표시되고요. 이제 만약에 소스가 표시가 안 되냐 되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방법은 1, 2, 3, 4 할 게 없고 그다음에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은 지금 번호를 쓰지 말고요. 밑에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밑에다 해석이라고 써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1번. 일단 뭐 그 CSS 설정된 CSS가 아예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냐? 아예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아예 안 나와? 그러면 이름을 확인합니다. 일단 HTML과 CSS 선택자의 이름을 확인한다.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 만약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네. 그 다음에 이름이 맞는 경우 확인 후 수정하는 거고요. 이름이 맞는 경우 바로 윗줄에서 네. 윗줄 어딘가에 그 필요 없는 불필요한 문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불필요한 문자 삽입 여부 또는 중괄호가 지워지지 않았는지 상위 요소 세팅에 중괄호가 지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아예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속성명이 잘못된 경우하고요. 속성 값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속성명이 잘못된 경우. 하고 세 번째 속성 값이 잘못된 경우. 요거를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속성 값, 속성명. 이름하고 속성명 콜론 값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속성명이 잘못된 경우와 속성값이 잘못된 경우를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속성명이 잘못된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속성명이 잘못된 경우. 가상 클래스 지금 하고 있었죠? 여기서 내가 속성명을 다르게 써볼게요. 폰트 사이즈인데요. 폰트 사이즈를요. 제가 폰트 사이즈라고 써볼게요. 이런 애는 없거든요. 폰트 사이즈라고 썼어요. 자, 저장하고 가서 볼게요. 좀 아까 출력이 잘 됐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얘가 폰트가 뭔가 색깔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색깔은 나오고 있는데 크게 안 먹고 막 이래요. 얘가 지금. 그래서 얘를 찍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요소 분석기에 직접 선택 툴을 선택 후 문제가 있는 애를 클릭한다. 그러면 옆에 CSS가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줄이 쫙 꺼져 있어요. 해당 속성에 줄이 꺼져 있고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unknown property name, unknown property name이라고 나와요. 여기 느낌표, 노란색 느낌표, unknown property name. 자, unknown. 요거를 여기다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unknown 속성명이 잘못된 경우. 노란색 경고 아이콘이 보이죠? 아이콘이 보이고
아이콘의 오버시 이런 게 나오죠. unknown property name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unknown property name 맞죠? unknown property name 요거를 해석을 해보자면요.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지지 않은 이름 이라는 뜻.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즉 수정하라. 이름을 수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수정하라. 노란색 경고 아이콘의 오버시. unknown property name.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라는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치시면 되는데 이 고치는 것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여기 따로 와서 고치지 말고요. 그 브라우저 창에서 바로 고치세요. 브라우저 창에서 수정을 해본다. 이거를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우저 창에서 수정을 해본다. 계속 지금 제가 집어넣은 거 전부 싱크 맞춰보고 있습니다. 푸시 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속성. 그러면 여기 좀 바꿔볼게요. 자 제가 아까 잘못됐는데 딱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꿀 때 좋은 점이 그거야. 브라우저에서 수정을 해본다 할 때 왜 브라우저 창에 수정해 보냐면요. 여기서 그 미리 보기 제시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리 보기 제시어가 나오기 때문에. 네, 미리 보기 제시어가 쭉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을 딱 해주면 돼요. 아, 이름이 이거구나. 내가 잘못 썼구나. 이런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가서 다시 브라우저 가가지고 unknown 여기를 자 고쳐볼게요. 여기를 딱 클릭을 해요. 딱 클릭을 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여기 사이즈였구만.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였구만 이라고 내가 사이즈라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 놓고 이제 엔터를 탁 치면은 잘못 썼네. 여전히 잘못 썼네. 네. 35 이제 먹히죠. 먹히죠. 그리고 이제 값이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엔 값을 어떻게 바꿔보냐면요. 이건 사이즈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35 픽셀인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막 성질 급하죠. 막 빨리빨리 코딩하죠. 그러다 이거를 제가 XP로 쓰시는 분 정말 많이 봤어요. 세요 안 나와요. XP. 네,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단위. XP로 단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장해놓고 와서 보겠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역시 글씨 크기 적용이 안 되고요. 얘가 쪼그라들어 있고 얘를 이제 탁 선택을 해봤더니 이쪽에 이렇게 느낌표 즉 경고 노란 경고 아이콘이 딱 보이는데 여기 마우스로 올라와 보니까 메시지가 틀려요. invalid 유효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invalid property value 속성값. 네. invalid property value. 그래가지고 요거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위에 거랑 비슷하긴 한데 노란색 경고 아이콘 오버시 invalid property invalid property value 네. invalid property 즉 유효하지 않은 속성 값이라는 뜻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invalid 유효하지 않은 속성 property 속성 값. 물론 저희가 attribute라는 말도 쓰는데 property라는 말도요 속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값. 그래서 즉 값을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값을 수정하라. 그리고 브라우저 창에서 수정해 본다. 이렇게 수정을 딱 해본 다음에 맞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 소스를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값이 잘못된 경우 지금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가가지고 여기서 딱 가셔가지고
35xp. 아, 이것 때문에 안 나온 거였어? 값을 딱 보니까 오케이. xp가 잘못됐구만. px. 엔터 딱 치니까 먹혀요. 이제 크게 나오죠. 다시 가실 때. 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요. 잘 안 나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여기 디버깅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 아예 안 나올 경우.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이름을 잘못 쓰는 거야. 뭐 last of time인데 그냥 last time이라고 쓰면은 뭐가 있나요? 이런 게 있어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보기가 역겨울을 가서 딱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나와요. 안 나올 때가 제일 황당하잖아. 뭐지? 그러면 내가 세팅한 애를 가서 직접 이름 확인 또는 여기 쓴 문법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 바로 위에서 뭐 점 하나가 찍혀 있어. 문법이 벌써 이상하죠. 막 줄 가죠? 바로 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법이 망가졌어. 점 하나 찍어놨는데 눈에 보여요, 이런 거? 안 보이잖아. 안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망가졌어. 그러면 얘를 탁 찍어보면은 안 나와. 역시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 딱 치고 저장 딱 하니까 그때서야 여기 px도 아까 안 고쳤지. x px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중괄호가 없다. 위에 앞에서 중괄호를 내가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중괄호 지워볼게요. 그럼 중괄호 시작했어. 근데 중괄호 안 닫고 여기 왔으니까 막 빨간 줄이 가 있어요. 여기 표시를 일단 얘가 이상하게 해줘. 일단 반응이 이상해요. 얘가 이래 놓고 보면은 뭔가 됐는데 밑에 게 더 망가져 있죠. 찍어보면은 안 나와. 위에 거 눌러? 위에 거는 두 번째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두 번째 거에 중괄호가 없으니까 밑에 있는 게 전부 여기 다 들어가 버렸죠. 보세요. 중괄호에서 중괄호 끝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게 막 다 포함돼서 이상하게 막 다 엮여져 버렸어요. 망가진 거지. 위에 건 표시가 되더라도 망가져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가 빠지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하다가 에러가 되게 많아요. 주석. 그래서 주석이 별 슬래시 별별 슬래시 별인데 별 같은 거 하나 빠지면은 얘가 같이 막 주석이 돼버리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또 안 나오겠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안 나와요. 아하. 그래서 요거 여기 하나 더 써야 되면 이거예요. 3번 4번 주성문 에러. 주성문 에러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건요. 슬래시 별별 슬래시인데 여기서 별이 하나라도 지워지면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성문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주성문을 잘못 쓰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안 나와요 하면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지. 내가 쓰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CSS 디버깅은 브라우저 창에서 먼저 확인을 해본다. 분석기를 열고 직접 선택 툴로 고쳐야 될 소스를 클릭하고 소스가 안 나오면은 이름이 맞는지 문법이 맞는지 수정. 그 다음에 중괄호가 지워지거나 뭐 이상한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케이스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 다음에 속성명 unknown property value name. 그 다음에 속성 값 invalid property value. 그래서 여기서 지금 property라고 했는데 여기 3번 밑에다가 참고로 property는 속성이라는 뜻. 근데 뭐하고 attribute하고 같은 말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attribute 저희가 이제 속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CSS property라고 CSS의 속성을 특히 같은 말이지만 약간 달라요. attribute와 같은 말이지만 attribute는 HTML 요소의 속성을 얘기하고요.
칭하고 프로퍼티는 CSS의 지정 속성을 말합니다.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속성이란 뜻은 같은데 약간 나타내는 게 틀려요. 그래서 HTML은 어트리뷰트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던 거고요. CSS에는 프로퍼티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HTML 요소의 속성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 태그의 href 같은 게 요소 어트리뷰트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정리. 그래서 이제 가상 클래스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i만 좀 선택을 해보고 먼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iv 이제 조금 선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i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i에 두 번째 파트 마지막에 아니라 첫 번째 i 태그 썼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i 첫 번째 i. 그래서 글자 크기는 20픽셀. 그 다음에 글자 채는 주지 말고 글자 두껍게. 그 다음에 글자 색을 딴 걸로 주겠습니다. 글자 색을 다른 색으로. 네, pale violet red라는 색깔이거든요. 네, 그런 색깔로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i를 지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i는 보면 밑에 가서 잠깐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div, 여기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가 i예요.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건드려 주려고 지금 여기에 제가 미션에 써드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딱 한번 해보시고요.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파트 div인데 클래스가 붙였으면은 div인데 내가 이런 얘기예요. 클래스가 파트 2고요. 그 밑에 있는 i 중에 first child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오브 타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first child 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실수로 first child라고 그랬어. 근데 div가 첫 번째부터 있죠. 여기 보시면 div가 첫 번째부터 있죠. first child 쓰면은 얘가 선택이 돼요. 근데 그렇게 세팅이 우연히 맞게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오브 타입을 꼭 써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브 타입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다 first of type 해가지고 중괄호 짠 글자 크기 폰트 FG 20 탭 그 다음에 엔터 글자 폰트 웨이트 볼드 FWB 폰트 웨이트 볼드 탭 하시면 두껍게 그 다음에 글자 색은 C 탭 색깔은 페일 쓰려고 그랬는데 컨트롤 스페이스 바 페일 여러 가지가 있네. 페일 바이올렛 레드라는 애가 있네요. 엔터 탑. 그래서 페일 바이올렛 레드. 그래서 I 태그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라가 글씨 채는 지금 그냥 안 건드렸으니까 맑은 고딕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페일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가 나오고 있고요. 원래 I 태그가 이탈릭이니까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 디자인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요거 한번 맞추시는지 보세요. 네. 요거 지금 저장한 거는 제가 한 번씩 다시 서버 싱크를 맞추고요. 네. 소스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춰주시고요. 그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I 요거를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고 다시 미션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I 이후에 I 요소 모두 변경하기. 글자 크기나 이런 거 바꾸지 말고요. 글자 색만 레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글자체만 순서로 해볼까요? 이게 글자체 궁서, 글자색 레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서 제가 뭘 쓰는 거죠, 이게? 이후에 I 요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에 거랑 똑같이 이거 그냥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아.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First of type. 그거 이후에 tilde, 그죠? tilde인데 뭐까지 써야 돼? 끝까지 가려면 맨 끝에 있는 태그는 스팬 아니에요? I 태그면은 I인가요? I? 네. 한번 해보죠. 뭐. I. 그래 놓고 컬러는 레드, 탭, 레드. 글자체 FF. 폰트 패밀리는 궁서. 궁서에 빨간색이니까 눈에 띄죠? 네. I가 몇 개나 있나? 네, 거기서부터. 아름 따다 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름 따다 뒤. 아름 따다 뒤인데요. 보시면 노인 그곳을 나보기가 역겨워. 이게 I 태그 맞아요? 한 칸 띄어서 하나씩 있죠? 네. 맞지? I. 맞네. 그럼 I 태그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그죠? 네. 뒤에 있는 I까지. 뒤에 있는 I까지. 이거 스팬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맨 끝에 스팬 있잖아. 네, 이거는 뒤에 있는 스팬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지금 스팬으로 바꾸시면요. 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I 이후에 첫 번째 I 뒤에 있는 모든 형제들 중에 스팬만 찾아서 다 바꿔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스팬이 맨 뒤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맨 뒤에 스팬만 바뀐 거예요. 네, 해석이 달라져요. 자, 여기를 I로 해놓고 지금 적용한 거는 요거는 이제 요거를 그대로 모두 변경하기가 된 거고요. 만약에 밑에다 이거 한 줄만 더 써서 만약 이렇게 쓰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I 요소 이후 I가 아니라 스팬 이렇게 쓰면 이후 스팬 태그만 모두 선택하여 변경하라는 것. 그 얘기입니다. 스팬으로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스팬이 왠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스팬만 변경되는 거죠. 네, 이렇게만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좀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요. 가상 클래스 얘기는 당연히 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CSS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CSS 디버깅. 어떻게 CSS가 안 나오거나 망가진 거를 어떻게 찾아내서 바꿀 것이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요 가상 클래스 편을 통해서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시 파일 정리 또는 그 여러분들 적용하시는 거 소스 정리를 할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